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볼 거거든요. 오늘 한 강의에서 점유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선입, 병업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죠. 맞는 질문이고 1번 같은 질문이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것은 뭐예요? 무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셔야죠. 왜요? 점유하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2번, 승계취득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가능하죠. 다만 앞점유자와 점유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 점유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일정한 원인을 통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면 이런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점은 패소, 판결 시가 아니라 소재기시죠. 소송 재기시로 소급해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언제부터 악입니까? 소재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만약에 선이라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서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죠. 자,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따라서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 의무가 없다. 맞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예요. 그러면 누가 점유자인지에 관한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신축하고 병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은 임찬이 병이 점유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있다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제 갑은 임차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인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 지문을 보죠. 갑이 그 소유 건물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갑은 그 부지를,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X죠. 자, 자신의 소유 건물을 타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돼. 이유는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자, 그러면 지금 갑의 건물을 을이 뭐 했어요? 양수한 거죠. 등기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토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죠? 을이에요. 따라서 을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1번과 2번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마음에 안 들다고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답은 1번인 거죠. 3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입니다. 갑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사실상 지배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을을 뭐라 그러죠?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니까 특별한 사정이면 을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도한 경우 갑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된다. 건물에 대해서는요. 무슨 점유권이요? 간접 점유권이요. 맞네요. 5번, 갑명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를 이전받는 것과 등기는 뭐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작년도 문제네요. 자, 일단 간접 점유자라는 건 뭔가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하거든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또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아서 그 주택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항상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 인도는 임차인이 그 주택을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점유는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다. 따라서 2번,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점유권을 이유로 점유자가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탈이 필요하거든요. 침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스스로 인도해주는 것은 침탈일 수가 없거든요. 3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어요. 스스로 인도한 거죠. 그 점유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인정돼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이 뭐예요? 점유매개관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임대차 계약이죠. 물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고요. 그 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졌더라도 임대는 여전히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여기서 좀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주점유가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느냐?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다시 말하면 점유자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는데 좀 보자 말이죠. 토지 매도인이 매도 후의 점유죠.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돼야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의 토지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할 당시에 자주고 선인 거죠.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의 패소 판결을 받아서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타주 점유로 전환되겠지만 나중에 남의 땅임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은 2번이죠. 너무 선량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거나 대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종래 소유자에게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겠죠. 종래 소유자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점유자가 4번과 5번을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지는 않아요. 따라서 토지의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자 측에서. 따라서 5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맞아요. 일단 몇 가지를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두 번째,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뭐가 필요합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있으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냐면 패소 판결이 확정에 대한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주의할 점이 뭐예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과 다르죠. 자,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시고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점유권과 소유권, 본권은 별개거든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있다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고요. 본권은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입평원 및 공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자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는 질문은 맞네. 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임차인이 떠오르시겠죠? 자,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의뢰 동의 없이 병에게 점유돼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그럼 을은 직접 점유자고 갑은 간접 점유자겠죠. 근데 을이 또다시 이 물건을 병에게 뭐 했냐면 전대를 해서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다면 이 병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요. 을도 이제 또다시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 점유자는 갑과 을 두 사람이 모두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3번 갑이 을로부터 다시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죠? 을이고 갑이네, 그죠? 아무튼 갑과 을 모두 간접 점유자니까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됐다면 병은 직접 점유자, 갑과 을 모두 간접 점유자니까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따라서 4번 갑이 을과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면 을은 명의수탁자고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니까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네요.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면 자주고 그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고요. 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일단은 뭐죠? 자주인 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땅을 샀는데 일부가 남의 땅이에요. 경계를 침범했어요. 일단은 그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 점유인 거죠. 근데 그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넓어요. 상당한 면적이에요. 따라서 그 땅이 남의 땅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을 보시면 실제 면적인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요. 그냥 초과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초과했다면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다고 봐야 되니까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5번도 X인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기억, 선의의 점유자로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유로 바뀌는 시점은 그 소가 제기된 때니까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맞네요. 자, 기억은 옳은 질문이죠. 2번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까지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이에요. 그러면 승계받은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자주겠지만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하면 타주겠죠. 물론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해요. 그럼 하자가 안 넘어오겠죠. 따라서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것은 맞네요. 1번, 점유자는 소의 의사로 선이 무과실, 병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거 추정된다. X.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멸실됐어요. 그러면 선이 이고 앤드 자주점유라면 현전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죠.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거든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타주고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선이이고 앤드 자주점유여야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3번 필요비든 비용이든 유익비든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권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법원에 상한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만 그렇습니다. 필요비의 경우 그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4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한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되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존재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에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 과실로 인하여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환경 하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가 그렇죠. 최근에 출제 경향입니다. 필요비의 유익비를 뒤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 법원에 상한기간을 허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유익비만 그런 거죠. 따라서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 하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점유자가 점유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AND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선이이고 자주여야 현존이익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지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점유자 회복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5점. 자, 점유물이 멸실됐을 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는 경우는 선의이고 자주예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라면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므로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하게 한 때에는 그의 현정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 이행지출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지급이고 이유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고 또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해달라고 뭐에 대해서요?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 허용의 경우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만약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해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이죠.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점유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물권자 청구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 기간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또 제척기간 중에서도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소기간 이것이 유일하니까 다른 건 다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점유권 행사기간만 출소기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1번 점유물 방해제권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2번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전한 것은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닌 거죠. 3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점유자의 점유로 침탈을 당했어요. 그러면 침탈한 사람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악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공사를 인하여 점유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좀 양이 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